지금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입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일본의 초저금리로 빌린 돈이 전 세계 위험 자산에 투자되었다가 금리 인상으로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비트코인 시장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시나리오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공포가 과연 합리적일까요?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이 공포 자체가 펀더멘털보다는 심리가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단순히 엔화가 움직인다고 해서 자산 시장이 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포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지 지금부터 데이터를 통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엔화 공포에 압도당할 필요가 없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이미 수십 년 만에 최고치인 1%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시장은 이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상당 부분 예측하고 가격에 반영해 놓았다는 겁니다. 바로 선반영이라는 거죠. 만약 BOJ가 기준금리를 0.75%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금리가 100bp 이상 높은 상황에서 그 충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충분히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금리 인상 자체를 두고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난 2024년 7월 일본은행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때와 지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때 투기 세력들은 엔화가 하락할 것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엔화가 조금만 뛰어도 강제 청산이 발생하며 시장이 공포에 질렸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투기 세력은 올해 2월부터 지속적으로 엔화를 순매수, 즉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 엔화가 비싸져도 세력들은 오히려 돈을 버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산을 급하게 내다 팔아 빚을 갚아야 하는 대규모 강제 청산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될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채권 시장의 변동성 확대, 특히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일본의 정책 전환은 일본 자금의 일부 회귀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미국 국채 금리에도 상승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미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될 경우 기업의 차입 비용이 올라가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의 밸류에이션에는 부담으로 작용하죠. 코인데스크 US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기대 효과가 미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엔화 자체보다는 미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어두운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시장에는 아주 강력한 정책적 호재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코빗 리서치가 핵심 변수로 꼽은 미국의 원 빅 비유 빌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담고 있어 미국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해외 직접 투자 유입을 자극합니다. 즉, 미국 경제의 생산성 주도 성장에 베팅하는 막대한 자본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유동성이 개선되면 이 돈들은 결국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밑에서 단단하게 밀어 올리는 힘이 될 겁니다. 이러한 유동성 개선과 정책적 지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과 국내 코빗 리서치는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14만 달러에서 최대 17만 달러 구간에서 형성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변동성 조정 기준으로 금과 비교한 비트코인의 이론적 가치를 산출한 결과입니다. JP모건은 금리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경우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에 자금이 몰릴 것이라고 분석했죠. 17만 달러는 한화로 약 2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제도화된 수요와 자본 흐름이 결합된다면 이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비관론자들은 엘리엇 파동 이론을 근거로 이미 5번째 상승 파동이 종료되었으며 비트코인이 내년까지 7만 달러 안팎으로 30에서 35% 규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합니다. 17만 달러를 외치는 낙관론과 7만 달러를 경고하는 비관론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면서 비트코인의 단기 변동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급격한 하락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 조정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기 심리적 충돌이며
결국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세력들의 물량 털어내기 과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외에 슈퍼리치들이 조용히 쓸어 담고 있는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리플 XRP입니다. 디지털 에센션 그룹 CEO인 제이크 클레이버는 초고액 자산가 집단인 패밀리 오피스들이 XRP에 상당한 자금을 배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의 투자 목적입니다. 단순한 투기나 단기 수익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보험 목적이라는 거죠. 전통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나 위기에 대비하여 주식, 채권과 상관성이 낮은 해지 자산으로 XRP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XRP 보유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드문 위치에 있는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움직임은 XRP 현물 ETF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현재 총 순자산 1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출시 이후 단 한 번도 일일 순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리플사의 기관 전용 서비스인 리플 프라임을 통한 기관 자금 유입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행량이 제한된 자산에 기관들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물량을 잠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극도로 줄어들고 수요가 폭발하는 수급 쇼크가 발생하며 가격은 폭발적으로 뛰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크 클레이버는 여기서 더 나아가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사이에 XRP 가격이 1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파격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엄청난 숫자이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XRPR 생태계가 기관급 규모의 기능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는 거죠. 온체인 대출 메커니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그리고 국고 시스템 등이 XRP 레저 위에서 작동하여 글로벌 금융의 필수 유틸리티가 되어야 합니다. XRP가 단순히 송금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혈관이 되는 순간 지금의 가격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꿈의 가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수년간 이어져 온 4년 주기론, 즉 반감기 효과만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코비 리서치 센터의 분석처럼 고금리 환경에서 전통적인 4년 주기로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거죠.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 모멘텀과 기관 유동성이 결합된 구조적 변화입니다. 2026년은 이 새로운 사이클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거시 경제와 제도권 자본이 결합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